기훈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철근값. 철근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이 아니고 철금이에요. 아무튼 댓글로도 한 시청자분께서 철근값을 모니터링 해달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모니터링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철근값이 2배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침체되고,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도 침체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좀 풀려나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물량이 딸리는 거죠. 뭐 철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값들이 다 상승하면서 여러 자재들이 전부 다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배는 좀 너무하죠. 이제 영상 뒤에서 지금 제가 연재하고 있는 삼성동 현장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성동 현장 처음에 골조공사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철근값이 한 7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40만원이 됐다고 해요. 정말 전국의 여러 현장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또 작은 현장들 있죠. 그런 현장들은 더 어렵고, 지금 한창 막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현장들은 완전히 더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웃돈을 줘도 못 구하니까, 아예 구할 수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공사 현장이 이제 쉬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뒷부분에서 이제 그림 설명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림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재미도 있고, 말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 설명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삼성동 현장에서 그런 각 공정마다, 공정별로 뭐 많죠. 토목공사, 뭐 골조공사, 뭐 마감공사 등등 그 공사들마다 이 공사비의 프로포션, 비율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지금 최근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이 삼성동 현장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공사 진행 과정을 보셨기에 그나마 감을 좀 편하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전체 공사비 9억 6, 7천 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면적이 전체 연면적이죠. 100평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10억을 나누기 100으로 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평당 1000만원 요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10단위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그 공정별 공사비 퍼센테이지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일단 토목 공사, 그리고 건축,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건축공사가. 그리고 조금 떨어뜨려서 기계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토목공사죠. 이제 요 하부 지하로 땅을 파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는 일단 이 땅을, 지하공사를 위해 땅을 파야 되고, 그러려면 이 주위로 CIP를 먼저 쫙 박은 다음에, 그쵸? 그 전봇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철근도 들어가고 H빔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 내려가면서 이 CIP가 안쪽으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D장을 H빔으로 다 두르죠. 뺑 두르고 이제 가세도 되고 중간중간에도 질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파 내려가는 거고, 장비를 투입시켜서. 그때 뭐 인건비, 그리고 이런 자재비부터 해서 장비들, 대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어쨌든 땅 파는데 전반에 거쳐서 이 토목공사를 지칭하는 거고, 이 토목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중에 한 1억 1000 정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1억 1000 정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11% 정도 되죠. 전체 공사비의 11%가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물론 이제 여기는 지하 한 개층이지만 지하 두 개층을 판다 그러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전체 공사비가 달라지겠지만, 오로지 이 현장 기준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마다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요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 공사비, 건축 전체입니다. 건축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 5억 8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한 58%인 거죠.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이 건축공사에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골조, 조적, 방수, 미장공사, 석공사, 타일, 도장, 수장, 금속, 지붕 및 홈통, 창호공사, 유리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잘구리한 건 빼고 여기에서도 굵직굵직한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가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3.5천, 3,500만 원이에요. 바로 3.5%죠. 가설공사는 이제 건축하기에 앞서서 말 그대로 가설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가설 전기, 수도 처음에 끌어와서 공사하기 위해서 기초 시설이죠. 그런 거부터 뭐 각종 표지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측량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각종 경계 측량, 현황 측량,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설로. 그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 철콘 RC공사요. 골조공사죠. 요게 이제 1억 7천이 들어갔어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그럼 이건 곧 17%죠. 그리고 이제 철골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건물은 지금 여기 살짝 가렸지만 요 엘리베이터 부분이 전망용 엘리베이터요. 그래서 RC벽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철골로 짠 다음에 유리가 붙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철골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철골이 여기에서 보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5.5% 정도.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제 건축주분들 상담을 할 때 골조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는 보통 한 30%에서 많으면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장재,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외장재도 좀 고급 외장재를 썼고 세라믹 타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자인도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규모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조체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모 형태 똑바로 건물을 졌어, 그리고 재료도 하나로 외장재도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외장재 비중이 줄면서 당연히 구조체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RC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RC 비용이 요만하면 과연 여기에서 콘크리트의 비용은 얼마고 철근의 비용은 얼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요새 철근 파동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볼게요. 먼저 콘크리트 3천만 원입니다. 3%죠. 3%. 요게 이제 콘크리트 물량이 420 세제곱미터, 루베라고 표현을 하는데 420 루베예요. 그래서 전체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그리고 철근을 볼게요. 얘도 비슷해요. 3,300 정도. 그러면 얘도 3.3% 정도 되는 거고, 물량은 48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철근이 더블이 됐다고 치면은 요 비용이 이제 6,6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략 한 6% 정도 되겠죠. 전체 공사비 6% 정도. 자, 그러면 이 철근 가격을 평당 공사비로 환산을 하면 33만 원이에요, 평당.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라면은 평당 500에 질 수 있는 건물이라면 평당 533만 원이 되겠죠. 평당 33만 원을 더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전체 공사비의 비중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건설사가 보기에는 클 수도 있죠. 굉장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공사를 잠시 중단하든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추가 공사비를 받든지 택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물론 이제 건축주가 볼 때도 충분히 비싼 비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감이에요, 마감. 외부입니다. 외부. 여기에서 세라믹 판넬, 요 하얀 부분이 세라믹이에요. 요게 평당 2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비싼 축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8,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거는 8.2%,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요 세라믹 판넬 하나만. 그리고 외장재가 또 있죠. 요 부분, 징크 부분, 그리고 요 뒤통수 쪽, 배면 쪽에도 일부 있어요. 요 징크 판넬이 1,300만원 정도 돼요. 리얼 징크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1.3%. 그래서 얘가 리얼 징크.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한 또 10% 정도 되네요. 외장재만. 그래서 이 외장재는 요 하지 작업부터 해서 인건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오셔서 작업하시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 외장에 붙는 단열재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단열재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경질 우레탄 2종 2호인데 굉장하죠. 요것도 비싼 단열재 중에 하나예요. 요새 이제 준부련 이상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에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설비 전체적으로 다예요. 뭐 위생기구, 우리 급수, 뭐 하수, 오수, 배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환기시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스 이런 거 다 포함이고, 이제 EHP라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기 있잖아요. 에어컨. 그거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거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요게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3%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전기도 한 3,300 정도, 3.3천, 그러니까 3.3%. 요 정도 돼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의 한 6.3% 정도 설비공사가. 그래서 요걸 대충 다 더하잖아요. 그럼 걔가 7억 6천 정도 돼요. 그럼 76% 밖에 안 되죠. 어라? 그럼 나머지 20 몇 프로는 뭐야?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단순히 공사에 들어간 것 뿐이고 더 따져볼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도 다 노무비가 일단 들어가는데 그걸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거기에서 또 한 5% 정도의 간접 노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경비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쭉 이제 기본적인 기계 경비만 포함됐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 건설사의 이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또 부가가치세,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고 해서 최종적으로 9억 한 6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잡다한 모든 게 한 2억이 살짝 넘어간다. 그래서 나머지 20 몇 프로를 채워서 토탈 10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 공사비에서 각 공정별로 차지하는 그 공사비의 비중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또 규모나 형태나 위치에 따라 충분히 이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시기에 이렇게 제가 오늘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공사비 세 번째 시간이었죠. 예, 나머지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